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약 3년이 지났는데요. 새 역사 교과서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검정 교과서로 새롭게 역사 교과서들이 개편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020년 올해부터 중고등학생들에게 적용이 되는 이 교과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야기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전국 역사 교과서 모임, 역사 교사 모임 백옥진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경기 파주 교화중학교 교사 백옥진입니다. 네, 이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논란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국정교과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시끄럽고 그랬었는데 먼저 이 국정교과서와 이 검정교과서의 차이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아, 예. 우리나라 교과서는 크게 국정, 검인정 교과서로 나누어지는데요. 네. 지난번 국정교과서 사태를 아시다시피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하나의 교과서고 전국의 모든 학생이 그 교과서로 수업하는 거고요. 네. 검인정 교과서는 출판사가 필자를 구성해서 그 정부의 검정 심사에 합격한 교과서. 이번에 합격한 교과서가 네. 중학교가 6개, 고등학교가 8종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역사 교육을 박근혜 정부 때는 하나의 교과서만 가지고 그것도 국가가 검증하고 인정한 교과서만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검인정 교과서 체제로 지금 다시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개편된 검인정 교과서로 2020년부터 새롭게 역사 교육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네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네. 박근혜 정부 때 국정화를 추진하긴 했지만 네. 실제로 국정교과서로 나오거나 이렇게 국정교과서가 나오긴 했지만 그걸로 수업하거나 이러지 못하고요. 네. 그 이후에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1호 공약으로 국정교과서가 폐지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2018년과 19년에는 어떤 역사 교과서로 수업이 진행됐던 거죠? 그 전에 교육과정으로 따진 2009 교육과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역사 1, 2, 고등학교는 한국사 이렇게 수업을 했거든요.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을 해오셨던 거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네. 예, 다른 과목은 2년 전부터 2015 교육과정으로 새로운 교과서로 수업을 했는데요. 네. 저희 역사 교과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바뀌게 되는 거죠. 한 2년간 늦춰졌습니다. 네.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 특히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겠다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심각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님? 이 국정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시킨다.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역사는 다양한 해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다양한 해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존재하고 교과서도 사실은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맞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교사가 하나의 관점으로 수업할 수는 없고요. 네. 다양한 생각들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그거를 토론하거나 글쓰기 하거나 각자의 생각을 나누거나 여러 가지 발표 수업들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는 역사 해석을 함께 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투입할 수 있다거나 네. 아니면 한 가지 역사관을 가지고 학생들과 얘기하거나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검인정 교과 시스템들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다면 네. 예, 얘기하세요. 네, 그렇다면은요, 지금 이번에 2020년도부터 2015년에 이 교과서 시스템들이 반영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식으로 역사에 대한 서술들이 좀 바뀌게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요, 중학교에서는, 중학교 2학년에서는 세계사, 중학교 3학년에서는 한국사를 배우게 되고요. 왜냐하면 세계사가 지금까지는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상 세계사를 잘 못 가르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네.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 한국사 부분의 중학교는 선사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전근대사 위주로 고등학교 때는 개항기 이후부터 근현대사 위주로 배웁니다. 네. 학생들이 중학교 때 다 배우고 또 고등학교 때 다 배우는 반복 학습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역사학자들과 역사교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네. 중학교는 전근대사 비율이 한 80%,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비율이 한 73%,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그다음에 교과서에 담긴 학습 요소의 양도 한 기존의 검정 교과서에 비하면 한 20%가량 축소가 됐습니다. 네.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좀 높이고 교사들과 학생들의 창의적인 학습을 끌어내도록 한 교육부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게 이제 형식적인 부분이라면 네.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 전에 검정 교과서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특히 이제 뭐 논란이 됐던 6.25 전쟁, 네. 북한의 남한 침략이라고 하는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명확하게 담겨져. 그 전에는 남침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좀 헷갈려 했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쳐내려왔느냐 남쪽에서 했느냐 뭐 이런 건 남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모성들이 네네. 존재했던 거죠. 네네. 네,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명확히 담았고요.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건국이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래서 작년이 임시정부 10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서 워낙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고 1948년에 있었던 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확실하게 표현이 통일이 됐습니다. 네. 또 하나는 또 논란이 됐던 게 아시겠지만 민주주의적 질서냐 자유민주주의냐 네. 뭐 이런 의미가 좀 있었는데 실제는 교과서에서는 계속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 때 자유민주주의로 다 바뀌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논란이 좀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래서 둘 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중에서 집필진이 표현을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기존의 민주주의라는 걸 계속 썼던 걸 인정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 둘 다를 함께 표현해서 논란을 좀 없애도록 했고요. 네. 또 제일 중요한 건 일제 수탈, 뭐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런 일제 침탈사, 그다음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 왜곡 이런 게 굉장히 분량과 내용이 그 전에는 이제 간략하게 됐다면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의 내용과 활동 영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네. 역사 교육이라는 게 정말 미래를 위해서 이 과거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런 역사 교육 자체에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그다음에 호불호에 따라서 그런 논란들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엔 사실 역사는 과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네.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 전망하는 교과로서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만 좀 빠져 있거나 아니면 최근의 걸 새롭게 해석되는 건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네. 실제로는 역사라는 과목은 과거의 사실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얘기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그거에 대한 자기 전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바라는 건 한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사도 같이 공부하면서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혐오, 뭐 배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인권이나 민주 시민의 이념 이런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교실 안에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런 공부가 역사 공부가 되었으면 하는 게 가장 큰 저희들의 바람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교과서도 사실은 뭐 하나의 역사관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해석, 다양한 활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지금 실제로는 뭐 아시겠지만 검정 교과서가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뭐 사실 교육부의 집필 기준이나 이런 성취 기준 여기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크게 보면 그 8종의 교과서가 네. 크게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르다고 하는 건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건 최소한 검정 교과서에서는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검정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한 가지의 사안, 한 가지의 활동보다는 다양한 활동, 여러 가지의 해석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담아낼 수 있는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보면 네. 자유과정제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 미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 고대사나 이런 데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들이 알아가야 할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들의 앞세대들이 살아왔던 근대사 그리고 현대사를 통해서 우리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울 수 있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또 역사 교육의 이 관점 그리고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논란들, 이 역사 교육 또는 역사 이 뭐 국정원이 있고 그 국정교과서니 그다음에 검정 교과서의 이 논란들이 이제는 좀 그만 사라지고 좀 제대로 된 아이들에게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역사 교육이 이 교육 학교 내에서 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 가져야 될 자세, 그다음에 방향성 그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조금 착각을 하는 게 네. 저희가 역사교과서가 국정이 거의 아니었거든요. 네, 해방 후부터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 전까지는 검정교과서였고요. 네, 유신체제 들어오면서 국정을 했다가 김대중 정권 이후로 계속 이제 검정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저희 생각에는 그 국정교과서가 역사는 계속 국정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깨졌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그 그때 시기에도 역사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로 많이 공부를 했던 거죠.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사실은 다양한 걸 우리 주변에 있던 다양한 걸 받아들이고 그거를 함께 해결하는 건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역사에서 역사적인 지식이라든가 뭐 그런 활동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고대부터 현대사까지 쭉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사람들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했고 이런 걸 다시 또 한 번 사람들이 좋은 사회로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역사를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부분에서는 현대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촛불 집회나 그다음에 부도덕한 정권을 끌어내렸던 헌법에 입각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네. 학생들이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는 저는 제가 보기엔 그로 인해서 정치의식이나 역사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사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업 시간에 함께 고민하고 뭐 이번에 선거권도 18세로 내려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뭐 어른들이 우려하는 정치권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학생들이 굉장히 현명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에서 역사 수업도 크게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역사 교사 모임 백옥진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겨울의 마지막 절기이자 큰 추위가 온다는 대한이지만